에서 포스트 레스트 링크로 검색을 했고요. 첫 번째 검색 결과에 들어와 있어요. 코덱스에서 이렇게 검색하고 첫 번째 포스트에 와 있다고요. 여기에서 디폴트 유세이지의 이 코드를 싱글 PHP의 하단에다가 넣어 볼게요. 싱글 PHP에 지금 여기에 링크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A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만 이 두 개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 기존에 HTML에서 가져왔던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하시고 넣고요. 자, 넥스트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전 포스트의 링크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 이전은 previous라고 할 거니까 previous라고 돼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의 링크에서 또 검색을 해볼게요. previous의 오타, 네, previous 링크 열어봅니다. 코덱스에 가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고 또 나온 거에서 디폴트 유세이지 똑같은 걸 카피를 해볼게요. 해서 어디에 싱글 여기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이 페이지지 않습니까? 세로 고침 해보면 여기에 포트폴리오 지금 다음 글은 이걸 순서를 잘못 썼구나. 이전을 위로 다음을 넥스트로 할게요. 이전 다음이니까 순서를 바꿀게요. 어쨌든 지금 이전에 보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돼 있네. 자, 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는 카테고리 페이지에 있는 글이 아니잖아요. 카테고리에 있는 거, 그죠? 포트폴리오라는 카테고리에 등록된 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면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 안에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까 코덱스에 보니까 제가 여기서 볼 수 없군요. 코덱스에 봤더니 어떻게 출력하면 된답니까? 여기에서 여기 안에 있는 것만이라고 해서 할 수가 있대요. 요거 빼고 나머지인지 이건지 지금 약간 헷갈리게 돼 있네. 일단 써볼게요. 이거 요번에는 포스트 previous post 링크 해서 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카피. same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걸 출력해 라는 걸 넣어 볼게요. copy and paste. 똑같은 컨셉으로 밑에 하나 더 넣고 이번엔 next post link라고 할게요. 자, 우린 카테고리가 지금 13인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우린 어느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되냐면 포트폴리오 all 안에 있는 것만 나와야 돼요. 그죠? 포트폴리오 all 안에 있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all이 카테고리가 몇 번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가볼게요. 관리자에서 카테고리로 가주세요. 카테고리 오셨습니까? 관리자에서 카테고리로 오시고 이 포트폴리오 all에 마우스 살짝 올리시면 여기에 복이 있다고요. 찾으셨어요? 포트폴리오 all에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복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복이. 자, 그러면 이 글에 등록되어 있는 거 원래 다 나오는 코드인데 우리가 이 페이지 용도로 만든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요. F12 눌러 볼게요. F12 눌러서 어디를 보시냐면 바디에 봅니다. 바디에 보면 카테고리에 4라고 되어 있어요.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 찾으셨어요?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보고 얘의 아이디를 확인을 한다고요. 아이디가 4번이래. 저 같은 경우엔 지금 4번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이게 4번이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전화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첫 글이고 잠깐만 하위에 있는 건 못 불러오는 것 같은데 잠깐 얘는 이게 배제인데 이것만 빼. 얘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잠깐만요. 거기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excluding이잖아요. 제외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관리자 좀 가볼게요. 카테고리로 가서 이걸 제외하는 게 아니라 뭘 제외해야 돼? 미분류를 제외해야 돼요. 미분류를 잠깐 볼게요. F12
마이너스 카테고리 1번이네요. 1번. 1번을 제외하고 라고 바꿀게요. 1번. 그럼 여러 개를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콤마를 해서 연결하면 된대요. 1번이라고 해볼게요. 미분류가 지금 1번이고 1번 말고 나머지 글들의 이전 다음이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포트폴리오 1번 보기 해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previous in category라고 해서 이전 글로 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1번 글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글씨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야, 둘 다 똑같은 글씨로 해놨어? 잠깐만, next. 이건 이전 글, 이건 다음 글 이라고 한글로 바꿔서 볼게요. 바로 반영이 안 된다. 자, 어쨌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HTML에서는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HTML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안에 화살표도 있고 얘를 클릭하면 이전 포스트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문구는 바꿀 수 있네요. 그죠? 문구는 바꿀 수가 있는데 뭐도 바꿔야 되냐면 우린 이 모양으로 나오게 하려면 HTML 아까 우리 주석 처리한 걸 보면 클래스명이 뭐로 들어와야 돼요? 이 클래스명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안에 문구도 바꿔줘야 되겠고 문구는 여기 안에다가 화살표를 넣어주면 된다고 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저 클래스명까지는 어떻게 넣는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좀 전에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사용법을 좀 봐야 되겠어요. 코덱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클래스명을 넣는 방법도 있을 듯. 펑션 말고 잠깐만 뒤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next post 검색해 볼게요. 그거나 똑같지만 검색 결과에서 지금 펑션 말고 태그와 관련되어 있는 걸 좀 볼까 합니다. 자, 다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요. 얘 볼게요. next previous link 얘를 한번 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그냥 얘 사용법은 뭡니까? 코드를 뭐만 넣어주면 요것만 넣어주면 즉 어디만 이것만 넣어주면 원래 요렇게 포스트라고 해서 앞뒤로 나오는 건데 우리는 안에 글씨도 바꿔야 되고 이 모양도 바꿔야 되겠다고요. 내려와 볼게요. 자, 중간에 요 부분 보시겠어요? 중간에 previous post link하고 왼쪽에 요거에 엔터티 코드 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찾으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응용 좀 해볼게요. 네. 얘를 가지고 우리는 안에 스팬 태그로 클래스명이 뭐로? A 태그에다가 이게 전체가 요 글씨 이게 요 글씨가 요 녀석이네요. 우린 글씨가 나올 게 아니라 글씨는 따로 써줄 거니까 타이틀이 나와도 되긴 하겠다. 요거 그대로 카피해 볼게요. 찾으셨습니까? 그대로 카피합니다. 해서 일단 아래에 넣어 볼게요. 자, previous first link, next post link 가져왔는데요. 이제 위에 거도 잠깐 참고할 거예요. 줄여봅니다. 자, 지금 거에서 지금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래요? 링크가 나오는 거라고 하고 얘는 뭐가 나오는 거랍니까? 지금 글씨가 나오는 거였잖아요. 이전 글의 카테고리, 다음 글의 카테고리라고 해서 화면을 보면 이렇게 아까 어디였니? 아까 previous post link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지금 제가 1번을 보고 있는데 다음 글인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1번을 보고 있으니까 이전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글씨가 잘못됐구나. 여기에서 네. 제가 아직 최고 좀 다시 해볼까? 네, 여기 다음 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글씨를 우리가 원하는 글씨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그냥 여기 두 번째에다가 값을 넣으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 대신 저는 링크 이전 글, 이게 지금 뭐로 들어오는 거지? 확인 좀 해볼까요? 검사 좀 해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A 태그로 해서 들어오네요. 우리는 A 태그에다가 클래스명이 저렇게 들어와야 돼요. 세컨더리에 btn이란 클래스명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 태그에다가 링크를 넣기에는 지금 저 코드만 있으면 A 태그가 그냥 나오니까 얘 부모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secondary btn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줘 볼까 합니다. html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얘를 이 A 태그를 스팬 태그로 감싸고 그 스팬 태그에는 우리가 클래스명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해보겠다고요. 여기에서 링크는 그대로 두고 이 부분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얘를 참고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만 바꿔도 나올 것 같아요. 스팬 태그에 클래스명이 btn 얘로 나오되 스팬 해볼게요. 그 안에 링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바꿔야 되겠는걸. 이 링크를 어디에 나오게 하는 거냐면 여기 안에 나오게 할게요. 포스트에 링크해서 스팬 태그 안에 링크가 이렇게 나오게 짜겠습니다. 그러고 링크 있고 글씨는 옆에 볼게요. 스팬 태그 다음에다가 왼쪽에 화살표라고 해서 arrow left arr 해서 arrow가 나오게 할게요. 지우고 그대로 카피 넥스트도 만들어 볼게요. 좀 크게 해서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previous first link 스팬 태그 안에 이렇게 하면 여기 스팬 태그 안에 A 태그로 나올 거라고요. A 태그로 나오고 그 다음에 화살표 있고요. 이러면 설마 화살표만 링크 걸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저장하고 볼게요. 그러네요. 화살표만 잠깐만 이건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에로 타이틀도 나오게 할게요. 타이틀이 나오게 하는 건 앰퍼센트하고 타이틀이라고 하면 타이틀이 나와요. 에로우 다음에 화살표하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타이틀이 여기가 아니라 한 칸 띄우고 여기에 넣을게요. 얘는 제목이 밑에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화살표가 나와야 되니까 제목이 있고 오른쪽에 화살표가 나오게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전 다음 나오게 하고 다시 카테고리를 배제하는 것도 넣어줘야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만 나오는 거 아까 뭐였더라? 잠깐만 배제하는 게 아까 추루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넣어볼게요. 기존의 값 콤마 값 콤마 하고 연결된대. 여기에서 그럼 값이 더 있는 거니까 콤마하고 우리가 아까 1번이었나? 1번 네 그러면 이렇게
스팬 태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프로젝트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여기에다가 이 글씨 대신에 previous project, next project라고 글씨를 그냥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해당 포스트의 제목을 불러오는 걸로 해줬고, 얘는 배제하고 1번은 배제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번호가 저랑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CSS가 우리가 애초에 짰던 거랑 조금 다르게 됐죠. 우리는 세컨더리가 btn이 바로 A였지만 지금 만들면서 스팬 태그가 세컨더리 btn 클래스명이 생겨버렸으니까 얘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CSS 가서 바꾸시면 되겠고요. HTML부터 먼저 볼게요. HTML 버전의 컨택을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만들었냐면 미니멀에 보면 미니멀의 컨택이라고 해서 PHP를 만들었었습니다. 미니멀 폴더 안에 컨택을 보실게요. 컨택 보면 자, 지금 안에 아무것도 작성을 안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보겠다고요. HTML 버전을 그대로 참조해서 가져오되 HTML 버전은 지금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폼이 있고 폼에 여기 기미어 쿼트에서 견적 의뢰하기가 있다고요. 그죠? 요 HTML 코드에서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카피해서 그거를 어디로 컨택 PHP로 옮기겠다고요. HTML 버전에서 코드 카피해 오시죠. HTML 버전의 컨택 HTML을 열어주세요. HTML 버전의 컨택에서 우리가 PHP를 보면 아까 컨택을 보면 헤드까지만 잡혀 있어요. 요거 이제 지우시고 헤드 다음에 어떤 코드가 있어야 될지 그대로 카피를 해오자고요. 푸터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푸터로 잡았었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푸터는 푸터 PHP부터를 잡았었습니다. 푸터는 푸터 PHP부터를 작성을 했었으니까 여기에 HTML에서 헤더 다음에 코드부터 그대로 쫙 해서 어디까지? 푸터 바로 전까지 모두 복사합니다. 헤더 다음에 코드부터 어디까지? 푸터의 바로 전까지를 복사할게요. HTML 버전에서. 복사하셨습니까? 복사하셨으면 여기 이 헤드와 푸터 사이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저장하고 컨택 페이지가 잘 나오나 보자고요. 우리가 컨택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관리자에서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는 컨택 폼이야 라고 해서 이 템플릿을 쓸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 놨었다고요. 자, 위에 메뉴에서 컨택을 눌러 보십니다. 컨택. 지금 테마 버전이에요? 테마 버전의 컨택을 눌러보면 지금 이제 코드를 넣어줬으니까 잘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작성한 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이름을 입력하고 여기에서 전송을 눌러봤자 우리한테 오질 않는다고요. 그죠? 이게 우리한테 직접 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메일이든 거기로 사용자가 의뢰한 내용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 페이지를 만든 보람이 있지. 그죠? 자, 그러려면 이 폼이 워드프레스에서 서비스를 하나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컨택 폼도 이것도 펑션에 등록하면 코드 장난 아니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를 활용을 할 거냐면 플러그인 중에 아주 유명한 플러그인 ACF와 버금가게 유명한 플러그인이 컨택 폼이 있어요. 컨택 폼 7이라고 있습니다. 이 컨택 폼 7의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름과 이메일과 그걸 다 받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이메일로 전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폼이에요. 컨택 폼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죠. 플러그인에 가서 새로 추가, 이름은 컨택 폼.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거기 때문에 제일 위에 컨택 폼 7이 나오고 있어요.
찾았습니까? 컨택 폼 7 찾으셨어요? 일단은 현재 워드프레스 버전으로는 테스트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써볼게요. 찾았습니까?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됐으면 활성화 할게요. 네, 이제 활성화 됐고, 그러면 왼쪽에 뭐가 생기냐면 연락처가 생겨요. 컨택 찾았어요? 왼쪽에 연락처 양식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워드프레스가 편한 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필요한 기능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플러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쓰는 방법만 아시면 프로그래머를 끼지 않아도 웬만한 프로젝트, 웬만한 사이트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쇼핑몰도, 회사 홈페이지도, 개인의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페이지도, 펜션을 예약하는 사이트도, 병원을 예약하는 사이트도 다 만들 수 있다고요. 프로그램을 끼지 않아도. 특별히 여기서 요구하는 걸 벗어나는 거는 잘 없어요. 그거 벗어나면 이제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견적을 의뢰해서 받아야지. 자, 연락처 양식 들어가 볼게요. 자, 기존에도 연락처 양식이 있대요. 근데 우리만의 연락처 양식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일단 이 양식 한번 볼까요? 이 양식을 보면 지금 단축 코드라고 해서 숏 코드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일단은 변형하지 않고 얘 기본 사용법을 먼저 볼까 해요. 숏 코드 카피. 이 숏 코드는 그게 글이든 페이지든 어디에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에 가볼게요. 페이지에 가서 새 페이지를 만들고 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폼. 새 페이지를 만들고 제목을 폼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숏코드 카피했습니다. 글쓰기에다가 숏코드를 넣어요. 글쓰기에다 숏코드를 이렇게 넣습니다. 넣습니까? 공개하게 해볼게요. 공개 하고 페이지 보기 해볼게요. 난 지금 숏코드 이거 하나뿐이 안 넣었지만 페이지 보기 해보면 여기에 이름, 이메일 해서 보내기 다 있다고요. 확인되었어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걸 뭐 거의 똑같지만 바꿔서 우리 거에 맞게끔 바꿔보겠다고요. 확인되었어요? 숏코드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글이든 어디에든 다 가능하다고요. 저 숏코드만 넣기만 하면 그 자리에 이 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되었으면 다시 연락처로 가볼게요. 우리만의 견적을 만드는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의 사용법을 보기 위해서 연락처 양식 편집 들어가 볼게요. 지금 좀 전에 확인을 해보면 이 페이지랑 비교를 해서 해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고 페이지의 이름을 폼이라고 했어요. 폼에 보기 해서 지금 저 숏코드를 쓰면 이런 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지? 얘처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안에다가 얘들이 요구한 대로 써야 될까를 보겠다고요. 다시 컨택에 가서 여기 편집 눌러볼게요. 편집. 자, 지금 이 숏코드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는데 이렇게 라벨, input 텍스트 필드, 라벨, 이메일, 여기에 이메일 형식. 요 앞에 있는 게 그럼 뭐란 얘기야? 인풋의 타입이란 얘기예요. 인풋의 타입. 맨 밑에 건 여러 줄을 입력하는 거니까 인풋의 타입이 아니라 얘는 뭐로? 텍스트 에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에 맞춰서 여기에 얘가 친절하게 위에 다 있어.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클릭을 하면 그 나오고 메시지만 바꿔주면 우리만의 폼을 작성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럼 새로 추가를 해서 우리는 이 형식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나와야 됩니까? HTML을 보면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한대요. 쟤처럼 나오게 하려면 폼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볼게요. 자, 다시 컨택에 오셔서 여기 위에 새로 추가를 여기에 연락처에 가서 연락처에 오십시오. 연락처에 오셔서 새로 추가할게요. 연락처에 오셔서 새로 추가합니다. 찾았습니까?
새로 추가해서 이름은 쿼트라고 할게요. QUATE 쿼트. 그래서 견적 내는 폼을 만들어 보자고요. 됐습니까? 새로운 연락처 양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자, 기존 건 뭐면 똑같습니까? 이메일까지는 똑같지. 폰도 똑같네요. 폰까지도 똑같으니까 얘들은 이름만 바꿔서 보죠. 라벨은 우리는 full name, 여기에 full name 이름 넣으라고 되어 있고, 이메일 애드레스 제목은 우리 별도로 없고 그냥 폰 넘버 여기에 your number라고 바꿀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타입은 여기서 우리는 고르는 거죠. 프로젝트 타입을 고르는 게 필요한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고르는 걸 넣어 볼게요.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상태에서 여기다 뭐 만들어야 돼? 드롭다운 메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셀렉트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메뉴 중에 뭐를 누르면 되겠습니까? 셀렉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되겠다고요. 여기 드롭다운 메뉴 됐어요? 폰 넘버 다음에는 이 셀렉트 메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게요. 찾으셨습니까? 네.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이름이 있죠. 이름은 프로젝트의 타입, 프로젝트의 타입 필수다 체크하고, 옵션은 여기에 뭐래? 행 하나당 옵션 하나래. 우리가 여기에 뭐를 물어봐야 돼? 지금 나한테 웹사이트를 의뢰하는 건지 모바일을 의뢰하는 건지 그냥 디자인을 의뢰하는 건지, 여기서 웹사이트 엔터, 모바일 아니면 일반 상업 프린트를 요구하는지 행 하나당 하나의 옵션을 넣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별도로 클래스명을 넣을 게 있으면 클래스명을 넣으라고 돼 있고, 아이디를 넣어서 할 수 있으면 아이디를 넣으라고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태그 삽입할게요. 프로젝트의 타입에다가 하이픈 좀 넣을게요. 타입.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준다고요. 예, 오른쪽에 태그 삽입해서 이 태그를 안에 다른 거 여기 이 자리에 나오게 해야지.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라벨도 넣어야지. 라벨을 앞뒤로 라벨을 좀 넣을게요. 프로젝트의 타입이라는 라벨을 어떻게 쓰면 된대요? 이렇게 라벨을 넣어주면 된대요. 이 대괄호를 감싸서 라벨을 넣어주되 프로젝트 타입이라고 하래요.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신다고요. 그 다음엔 프로젝트의 디스크립션 해서 뭐를 넣을 수 있어야 돼? 메시지를 넣을 수 있어야죠. 여기 프로젝트의 메시지 대신에 프로젝트의 디스크립션 해서 해주시고, 서밋 버튼의 메시지는 뭡니까? give a quote라고 해야 되고, 하나 더 있네. 여기에 available budget 해서 숫자를 넣으래. 그러면 라벨 하나 더 카피를 해서 available budget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 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넘버라는 걸 얘들이 제공을 하나? 숫자 있긴 있군요. 숫자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숫자를 스핀 박스로 해서 위아래로 버튼까지 만들어 주나 봐요. 그러면 그래, 오케이. 여기에다가 버젯 해주시고, 기본값은 50만원부터. 최소 범위도 있네. 그러면 최소 50만원부터. 직접 넣을 수 있나? 그래. 최대 500. 50만원에서 최대 500. 좋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넣어보죠. 태그 삽입. 나왔으니까 라벨만 좀 전에 썼던 걸로 교체를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available budget에서 넘버의 포맷으로 스핀 박스를 만들어 준다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거 어떻게 나오나 이제 보자고요. submit은 뭐래요? 메시지가 give me a quote QU 왜 위에 이거 이름 틀렸는데? quote 됐습니까? 자 볼까요? 다 만들었으면 저장할게요. 저장하면 얘가 뭘 준다고? 이 숄코드를 준다고요. 이 숄코드 됐어요. 자 숄코드가 나왔으니까 이걸 아까 우리가 임시로 만들었던 폼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상태는 저장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다시 한번 저장 다시 한번 해줬고요. 페이지에 가서 아까 폼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편집 눌러서 아까의 숄코드 대신에 지금의 숄코드로 다시 가름을 해볼게요. 폼에 가서 일단 지금의 숄코드로 업데이트 페이지 보기 해볼까요? 업데이트 한 다음에 페이지 보기 해보면 자 이제 이름, 이메일 그리고 폰 넘버 여기 고르게 되어 있고 디스크립션 있고 버젯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스핀 박스로 또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게끔 되어 있고 give me a quote 하면 견적을 보낼 수가 있다고요. 안에 내용을 다 채워 넣어 보세요. 500만원 give me a quote 메시지를 보내는 도중에 오류가 발생했대. 왜 오류가 발생하냐면 메일 서버가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메일 서버를 뭐를 쓸 거냐면 여러분이 흔히 가지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의 메일 서버를 쓸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네이버나 다음 물론 지메일도 있지만 그 네이버나 다음의 메일 서버는 거기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메일도 불러올 수 있는 거 아시죠? 네이버에서 다음 메일도 불러올 수 있다고요. 네이버 다음에서 네이버 메일도 불러올 수 있어요. 지메일에서 네이버 메일도 다음 메일도 하나 다 불러와서 쓸 수 있어요. 왜? 걔들의 POP 서비스의 주소와 인증하는 것만 해주면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네이버와 다음에 메일 서버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고 받고 하는 걸 장착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얘가 작동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컨택 폼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컨택 폼이 아까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 페이지의 모양이랑 이 페이지의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린 이 페이지가 만약에 컨택 페이지라고 한다면 위에 모두 있어야 돼. 얘처럼 이런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넣어줘야 되겠고. 우리가 컨택 PHP를 아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컨택 PHP에서 이 폼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 플러그인, 우리가 지금 설치한 이 플러그인, 이 연락처의 플러그인은 그것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쿼트라는 거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편집 다시 눌러보면 얘를 PHP에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었나? 문서를 볼까? 코드를 이미 알고 있지만 do 검색 어딨니? 검색 do short code 없네. 그러면 코덱스의 사용법은 똑같으니까 코덱스에 가서 볼게요. 코덱스에 가서 검색을 뭐로 하시냐면 이거 하나만 검색해 보고 시겠습니다. do short code 첫 번째 검색 결과로 들어가 볼게요. 코덱스에서 do short code로 검색을 해서 첫 번째 검색 결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색 결과에 들어가면 이 숄코드를 출력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여기
총 몇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방법이 나와 있네요. 숄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이. 우리는 어디에만 추가를 하면 되냐면 PHP 파일 안에 얘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뭘 쓰래요? use해서 숄코드를 이렇게 쓰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아까 컨택 폼으로 만든 거에 숄코드가, 만약에 숄코드가 이렇게 돼 있다면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거를 어디에 써준대? PHP 구문 안에다 써주려면 앞뒤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PHP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숄코드를 페이지에다가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만들었던 숄코드를 어디에다가 노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컨택 PHP에다 노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전에 만들었던 숄코드의 숄코드 요거를 카피를 해 놓고 그거를 어디에다 넣을 거라고? 여기에 숄코드의 문장에서 이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넣어준다고? PHP 컨택 PHP 파일에다가 위에 소셜이니 그런 링크 밑에 있는 폼 자리에다가 얘가 나오게 하겠다고요. 일단 해당 코드를 만드셨습니까? 카피한 다음에 안에 있는 숄코드는 여러분 걸로 해주시고 아이디나 저런 내용들은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숄코드를 여기 안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걸 넣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컨택 PHP에 가볼게요. 컨택 PHP에서 이렇게 우리가 짜 놓은 거 이거는 지금 작동을 안 하니까 일단은 얘 폼에 있는 건 다 버리고 폼으로 되어 있는 건 홀랑 버릴게요. 지금 컨택 PHP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아까 이 숄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컨택 폼이 여기에 나오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됐습니까? 컨택 쿼트라는 거 안에다가 기존에 폼으로 작성한 건 버리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컨택 폼을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워드프레스 버전에서 이 페이지를 열어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나? 컨택 페이지를 봅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HTML에서 그냥 가져온 거였지만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스타일이 우리가 했던 거랑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로컬호스트의 컨택 폼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똑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잘못 쓰신 거죠? 나오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do shortcode에서 코드를 넣어 주었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애초에 만들었던 틀이랑 클래스명이나 구조도 달라버리니까 우리 스타일이 안 나오잖아요. 그치? 우리 스타일이 나오게끔 해보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물론 정석은 이 우리가 원래 HTML의 틀에 이렇게 나오도록 펑션에서 일일이 다 짜주는 게 정석이지만 그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나오는 거에서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고 CSS를 다시 짜는 방법이 있고요. 에이 몰라 라고 해서 여기 이걸 보고 검사해서 도대체 뭐로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보고 아 P태그로 들어오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CSS 다시 짜야지?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이것도 복잡해요. 이것도 복잡하고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여기에 폼이 있잖아요. 폼 태그 안에 보면 이미 이 폼은 라벨과 인풋, 라벨과 인풋 그 안에 라벨 인풋 보면 인풋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네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컨택 폼 세븐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만든 게 고스란히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자, 지금 이 방법은 지금 제가 소개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이 코드를 그대로 날로 다시 밖으로 빼서 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 양식을 바꾸는 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돼.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만든 게 바뀔 일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여기에서 우리는 PHP에서 요 한 줄 넣었지만 이 한 줄 넣었지만 컨택7이 여기에다가 라벨 인풋해서 폼을 온전한 폼을 다 작성을 해줬으니까 역으로 요소 검사를 해서 어디 안에 있는 코드를 홀랑 다 카피할 거냐면 이 폼 안에 있는 코드를 모두 카피할 거라고요. 마우스 우클릭 이 폼에서 개발자 도구에서 폼에서 마우스 우클릭 HTML로 편집 그 안에 모든 코드 카피 마우스 우클릭하고 HTML 편집을 누르시라고요. 그러면 안에 코드를 다 카피할 수 있잖아요. 크롬에 보신다면 컨택 페이지 크롬에서 보신다면 지금 여기에 마우스 클릭 검사했을 때 폼에 가서 얘 포맷 태그가 다 필요한 거니까 폼에 가서 마우스 클릭해서 Edit as HTML 하면 이 안에 있는 걸 모두 카피할 수 있죠? 카피했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오셔서 이제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코드를 쉘 코드를 쓰지 않고 지금 카피한 걸 쓰겠다고요. 붙여놔요. 이렇게 들어와도 얘가 작동을 해요. 저장하고 보면 저장하고 해당 페이지 PHP에 가서 컨택 페이지를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세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드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뭘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HTML 구조하고 똑같이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몰랐던 건 뭐가 몰랐던 거냐면 이 네임과 이 필드로 넘길 때 폼을 넘길 때 어떻게 넘기는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submit에서 value에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이 워드프레스에서 폼을 작동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HTML 썼던 거지. 예.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것들은 지우시면 안 돼요. 이것들을 지우시면 안 되고 이제 이 안에다가 이 div는 하면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면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아래 거는 우리가 지금 컨택 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코드고요. 위에다가 HTML 버전의 라벨 인풋을 다시 가져올 거예요. 이거를 HTML의 컨택에서 submit 폼도 얘 카피할까 말까. 일단 submit은 조금 다른 얘기니까 필드 셋 안에 있는 것만 모두 카피를 해볼게요. HTML에서 필드 셋 안에 있는 모든 코드를 카피해 오십니다. HTML에서 필드 셋 안에 있는 걸 모두 카피를 해올게요. 그러고 다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밑에는 컨택 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코드가 온전히 있고 위에 HTML이 있어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름을 입력하려면 네임이 뭐지? 이것만 확인할 거라고요. 클래스 명은 확인할 필요 없어요. 우린 저거한테 이 컨택 폼이 만들어진 스타일을 안 쓸 거니까 일일이 확인해서 넣을게요. 자, 밑에에서 full name 여기에 name이 뭐래? 유저 name이래. copy. 그러면 여기에는 name이 없죠. 우리가 HTML 만든 거에서 name이 없었으니까 name 자체를 input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아래 거에서 내용을 카피해 와서 우리가 HTML 작성했던 거에다가 지금 작동하게끔 name을 넣어주고 있다고요. 됐어요? 요 name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거에도 name만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메일을 전송하려면 이메일에는 name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 거지? 라고서 확인을 해보시면 name, your email이라는 name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위에 똑같이 넣어줍니다. 이메일 부분에 가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우리가 저 name이 없어서 DB에 저장이 안 됐던 거라고요. 그리고 또 뭘 몰랐기 때문에 여기 위에 폼도 중요해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어디로 전송할지 몰랐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지금 요걸 확인하려고 컨택 폼에서 만든 거예요. 자, name 넣으셨습니까? your name, your email 넣어주셨어요? 아래쪽에서 또 뭐 확인해 와야 돼? 폰 넘버의 name도 확인해 와야 된다고요. 아래쪽에서 폰 넘버를 넘기려면 name이 뭐로 돼야 되지? your phone number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도 your phone number 해서 이렇게 넣으시라고요.
실제로 작동하는 폼에 네임을 우리 HTML에다 다 넣어주고 있다고요. 하고 계십니까? 나머지도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프로젝트 타입 볼게요. 프로젝트 타입은 보면 밑에도 프로젝트 타입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select로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타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select 어딨니? 옵션에서 얘 부모 어딨어? name 여기 있네요. select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옵션으로 해서 이렇게 값들을 나열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select의 name select의 name 카피해서 위에 내용으로 넣어주십니다. 여기에 select의 name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 비어있는 걸 채워달라고요. 아래 작동하는 폼에서 name을 카피해와서 HTML 버전의 select에다가 넣어주십니다. 넣으셨습니까? 지금 각각의 필드마다 input과 라벨, input과 select와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name이 없으니까 name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밑에 봅니다. 얘도 텍스트 에어리어도 네임을 확인해 오세요. 밑에 가서 텍스트 에어리어도 여기에 디스크립션에 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your message 네임이 있으니까 이걸 카피해서 어디로? 위로 우리가 작성했었던 요 네임에다가 넣어서 이게 실제로 저장이 되게 한다고요. available budget도 네임을 어떻게 썼나? 아래 내려가서 확인해서 가져오죠. available budget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인풋에 많은 걸 카피해 가야 되겠네. 인풋에 보시면 네임뿐만 아니라 value도 있어요. value와 min-max도 있으니까 그것도 카피해 갈게요. 인풋에서는 버젯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죠. 텍스트가 아니라 타입이 뭐로 되어 있나? 넘버로 되어 있네요. 넘버로 되어 있는 거 반영되게끔 해주시고 어딨니? 넘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스피너가 돌아가려면 얘는 클래스명이 있어야 돼요. 이 클래스명으로 얘가 스피너를 아마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클래스명을 가져갈게요. 예산이지 여기가 아니라 예산. 네, 버젯에서 클래스명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min-max의 값도 가져갈게요. 버젯에다가는 클래스명 기존에 누머릭이 있으니까 클래스명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되겠네. 클래스명을 얘만 가져오고 우리는 누머리라는 것까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어차피 나올 것 같은데 누머릭이 없어도 되겠는데요. 그냥 폼 7에서 만들어진 클래스명을 그냥 쓸게요. 안 나오면 우리가 만들었던 누머릭을 쓰자고요. 클래스명 넣어줍니다. 플레이스홀더 필요 없고요. 아까 초기 값을 잡았으니까. 아래 실제로 작동하는 폼에서 select에는 name, input에도 name, 텍스트에도 name 값을 다 아래에서 가져오십니다. 넣으셨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전송 폼이 있어요. 밑에서 이제 전송 폼 볼게요. 자, 전송 폼은 얘는 타입을 submit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뭐로 했어요? 우리는 버튼으로 했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에서 클래스명이 잠깐만 이 뒤에 AJAX는 뭐지? 우리도 그냥 submit으로 할까? 그게 안전하겠는걸? 이 뒤에 빈 div도 있잖아요. 이 빈 div도 지우시면 안 돼요. 요 빈 div도 지우시면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 none 해서 이 자리가 뭐냐면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나올 자리고 성공을 했다면 성공했다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라는 리스판스 결과가 나올 자리예요. 요게 이 div가 이거 지우시면 안 돼요. 자, 인풋도 그대로 가져갈게요. 인풋 그대로 가져갑니다. 인풋을 그대로 카피 위로 올라갈게요. 우린 버튼으로 해놨었는데 그 부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구나. 아래쪽에 가볼게요. 이건 카피를 안 해왔군요. HTML을 카피해 온 다음에 볼게요. HTML에서 우리가 submit이라는 거 안에다가 만들어 놨었죠. HTML에서 다시 카피 좀 해오고 여기가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얘는 뭐로 했어? submit으로 했다고요. submit의 인풋을 카피해 오십니다.
스팬 태그까지 카피해 갈게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클래스명이 우리는 얘가 있어야 우리 모양대로 나오지, 클래스명 뒤에 추가를 해주고요. 우리의 클래스명도 컨텍스트에서 만들어진 클래스명 옆에다가 추가를 해주시고, 얘는 이제 김미어 쿼트라는 건 아까 글씨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우고,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명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primary btn이라고 해서 우리 클래스명만 있게끔 합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다음에 메시지가 전송이 됐는지 에러가 나는지 결과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 div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저 div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이 div 끌어다 와주세요. 이제 아래에 참고했던 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혹 모르니까 혹 모르니까 다른 데다가 살짝 빼놓을게요. 이것도 다시 가져오면 불편하니까 새 문서를 만들고 일단 여기다가 백업해 놓을게요. 자, 폼은 위에는 하나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건드리시는 거 아니고 인풋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폼의 내용만 우리가 작성했던 필드, 레전드, div의 라벨 인풋 이런 구조로 대대 얘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끔 네임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넣어준 거라고요. name 여기도 select name 지금 하면서 확인하십니다. 여기도 name, 유저 메시지, 여기도 인풋에도 name, budget, 넘버의 name이 budget 맞나? 넘버의 name budget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어요. 저장. submit 다음에 우리한테는 없던 div가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결과가 나올 공간 div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게요. 컨택 페이지를 브라우저 화면에서 컨택 페이지에요. 새로 고침해 봅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대로 나오고 있죠. 여기에 누머릭이 있어야 되겠네. 누머릭이 있어야 얘가 오른쪽에 있지. 클래스 명령 좀 넣을게요. 여기에 숫자에 우리는 뭘 넣어줬었어요? 누머릭이 있었다고요. 누머릭 해서 클래스명 하나 추가할게요. 버젯 예산이 나올 자리에다가 누머릭 넣어 주셨습니까? 브라우저 화면에서 그러면 이제 CSS가 바로 반영이 안 되네. 뭐 일단 오른쪽에 나오라고 했었고. 자, 현재 화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야 돼요. 아직 전송해봤자 에러 나는 건 똑같습니다. 입력 고르고 입력. 이메일은 이렇게 되면 에러 나겠지. 테스트라고 해서 예선하고 김미어 쿼트 해보면 지금 우리가 서버를 설치한 거에는 메일 서버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이제 4차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걸 다톰에 만들잖아요. 다톰은 뭐가 없냐면 메일 서버가 없어요. 다톰에 만든 건 메일이 안 갑니다. 다톰에 만든 계정은 무료 계정이라서 메일 서버를 안 준다고요. 그 사이트로 만든 건 메일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 호스팅에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메일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에 메일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네이버에 접속을 해주실게요. 메일 서버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합니다. 네이버에 메일로 들어와 주십시오. 네이버의 메일 서버를 이용해서 지금 워드프레스에서 다톰 같은 경우처럼 메일 서버를 지원하지 않을 때 그때 이 서버를 이용해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요. 들어오셨어요? 네이버 메일에 들어오셨으면 어디를 보시냐면 왼쪽 하단에 환경 설정을 보십니다. 네이버에 메일로 들어오면 왼쪽 하단에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환경 설정에서 여기 POP3의 IMAP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도 네이버까지 굳이 안 들어오더라도 네이버를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POP3를 이용하면. 들어오셨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사용함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외부에서 네이버에 들어오지 않아도 메일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만약 거기에서 메일을 지우면 여기에서도 지울 거냐 말 거냐 요거 중요해요. 네이버의 원본은 저장한다라고 해놓으세요. 요거 앞에 다른 데서도 읽으면 여기서도 읽었다고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값이에요. 지금 됐습니까? 중요한 건 밑에 내려와 보십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에 지금 보면 SMTP 서버의 주소 카피, SMTP의 서버의 주소 카피, 포트 번호 카피, SMTP의 포트 번호랑 요 주소 확인하셨습니까? 그거 잠깐 메모해 놓으세요. 자, 워드프레스에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외부 서버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고 받는 거는 플러그인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뭘 쓸 거냐면 easy WP SMTP라고 해서 워드프레스에다가 SMTP 서버를 이용해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다고요. 얘를 설치를 해볼게요. 워드프레스 다시 가주세요. 다시 가서 플러그인 새로 추가 갑니다. 플러그인에 새로 추가 갈게요. 새로 추가해서 이름은 easy WP SMTP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쓰는 거랑 호환 잘 된대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지금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됐으면 활성화. 자, 그러면 여기에 설치된 플러그인에 가보면 EasyWP SMTP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세팅이 중요해요. 세팅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세팅에서 from email address라고 하면 여기에는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넣어 주실게요. 네이버니까 네이버 컬 적어 볼게요. from name은 여기에 있는 건 from 필드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게 그냥 나올 거니까 그냥 둬 볼게요. reply to는 똑같겠지? 얘로 어디로 회신할지 넣으시고요. SMTP 주소 아까 복사해 놨던 거 smtp의 naver.com 넣어주시고 넣으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네이버에서 여기에 로그인 그러니까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까 네이버에 보면 보안을 뭘로 한대요? 보안이 SSL로 한대요. 보안이 SSL로 한다니까 세팅을 여기에서 SSL을 체크하십니다. 됐어요? SMTP 호스트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몇 번이래? 465번이래요. 465번. 네이버의 포트에 넘버를 넣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authentication에는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의 서버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는 거니까 넣어 주십니다. 됐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샌딩 폼을 이용해서 메일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Save, Change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세팅한 게 온전히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왼쪽에 연락처로 가볼게요. 연락처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쿼트의 폼이 있지 않습니까? 얘 편집 좀 눌러볼게요. 쿼트의 폼의 편집 연락처에 와 있어요. 편집. 자, 메일은 이렇게 간다라고 되어 있고 메일의 헤더는 이렇게 본문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메일을 보내면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메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메시지는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오류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걸 할지 여러분이 쭉 적으실 수가 있는 란이고 추가 설정에 가볼게요. 추가 설정에는 뭐 특별한 거 없구나. 잠깐만 여기서 테스트하는 게 있었는데 사라졌네. 세팅 메뉴에 가서 지금
우리가 설치한 EasyWP SNTP 플러그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려면 세팅 메뉴에 가서 세팅을 하래. 아까 그 세팅이에요. 우리가 WP 요거 설치했던 거에 세팅 이거 눌러보면 아까 세팅으로 간다고요. 자, 이 세팅에 여기 있군요. 테스트 메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플러그인에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인에 와주시겠습니까? 또는 이게 설정에 어디로 와 있는 거야? 설정에 여기 WP SMTP에도 있네요. 여기로 와주세요. 설정에 easy WP SMTP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이 이 설정한 메일 서버를 통해서 메일이 가는지 안 가는지 테스트할 수 있다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받는 사람, 전 제 지메일을 넣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네이버에서 제 지메일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서브젝트는 메일 테스트 메시지라고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send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에러가 없다는 얘기는 메일이 왔다는 얘기예요. 확인은 중인데 아직 안 왔네. 일단 뭐 별도의 에러 메시지 없었으니까 메시지는 잘 갔을 것 같아요. 실제 컨택 폼에서도 한번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페이지에 가서 홈으로 가도 되겠구나. 홈으로 가서 이제 컨택 폼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도 name, 메일, 폰 넘버, 프로젝트 웹 모바일, 견적, 쿼트, 전송 됐다라고 하고 메일이 오나 보자고. 다음 쪽에도 보면 왼쪽 하단에 환경 설정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환경 설정에 가보면 여기에서 IMAP POP3라는 부분에 갈게요. POP3 보면 자 지금 사용함이라고 되어 있고 메일 서버와 여기서도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이 서버의 주소랑 SMTP 서버의 주소, 복사, 그 다음에 993의 SSL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복사, 그 다음에 SMTP의 포트가 뭐래? 465래요. 465. 이것만 필요하면 되겠구나. 요 두 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의 주소와 포트와 보안 연결 방식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워드프레스로 가서 세팅을 바꿔볼게요. 다시 easy WP SMTP의 세팅으로 오셔서 메일을 이제 다음 거니까 다음 걸로 바꿔볼게요. from name 얘로 그냥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그냥 제 이름을 써볼게요. 이름 쓰고 reply to도 일단은 다음 걸 써보겠습니다. SMTP의 주소 넣어주시고 포트
포트는 똑같이 465네요. 465 해주시고 보안 연결 방식 SSL 방식이고 ID 네이버 다음에 아이디와 비번 넣으시면 돼요. 세이브 세팅 테스트 메일 보내볼게요. to 해서 gmail로 send 메일 테스트 successfully 라고 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건 바로 되네. 지금 메일로 바로 왔어요. 지메일로 보내라고 했고 지메일로 바로 메시지가 들어왔네요. 확인을 해보면 실제 컨택 페이지에서 입력을 해보고 잘 들어오나 보자고요. name 존도 아무개 메일 테스트라고 그냥 해보실게요. 테스트 폰 넘버 아까랑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모바일을 의뢰할게 견적을 알려주세요. 50 해서 커트 했고요. 전송이 됐대요. 그러면 메일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미니멀 포트폴리오 CM에서의 UA 메시지 아까 제목에다 저렇게 나왔구나. 여기에서 보내는 사람 제목 메시지 내용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확인되셨습니까? 다음 게 정확하게 잘 되는군요. 네이버 말고 다음 메일 서버를 이용해서 사용자 어드민 계정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 메일로 메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택 폼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메일 서버까지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봤고요. 이 세팅은 만약에 이 컴퓨터에서 아웃룩을 쓰겠고 아웃룩에서 내가 다음 메일을 불러오겠다라면 그거 설정 똑같아요. 얘만 설정을 해주시면 아웃룩에서 gmail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메일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이제 페이지네이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페이지네이션 좀 다시 한번 볼게요. 포트폴리오 PHP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 PHP로 와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페이지네이션이 안 돼요. 페이지네이션 출력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지만 안 되니까 얘를 코덱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얘를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 페이지는 다시 한번 보면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냥 3개만 나오고 있고요. 사실 얘가 페이지네이션이 의미가 없어요. 이 페이지는 원래 페이지네이션 만들려면 사실 어디에 만들어야 되냐면 홈에 만들어야 돼요. 홈에. 여기에다가 여러 개 있으면 여기에다가 페이지네이션이 있고 왜 홈에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는 솔팅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 페이지에는 솔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솔팅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에서만 솔팅을 걸지 안 보여지고 있는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10개인데 10개에서 모바일을 누르면 10개 중에서 모바일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코드는 여기에서 10개 20개가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모바일만 프린트만 웹사이트만 나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페이지네이션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구현을 해보자고요. 코덱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에다가 페이지네이션을 만들 거예요. 자, 지금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페이지네이션을 구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가 전부가 아니라 뒤에 더 많이 있어 라는 컨셉으로 여기에 구현을 할 건데 자, 이걸 하려면 맨 처음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설정의 읽기에서
설정의 읽기에서 몇 페이지, 첫 페이지에 몇 개를 보여줄 거야 라는 설정이 있어야 돼요. 설정에 가보면 설정의 읽기에 여기에다가 지금 페이지당 보여줄 글의 개수라고 해서 3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설정의 읽기에 페이지당 보여줄 글의 개수 해서 3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개 정도 있으니까 그보단 작아야지 페이지네이션이 될 거니까 설정에 이렇게 3개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코덱스에 가서 페이지네이션 링크라고 다시 검색 좀 해볼게요. 코덱스에 가서 페이지네이션 링크라고 검색해 주세요. 코덱스에 가서 페이지네이션 링스 첫 번째 검색 결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검색 결과 들어갈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뭐만 있으면 무슨 모양새? 이 모양새를 만들어 준다라고 되어 있냐면 요 코드가 있으면 된대요. 그대로 카피. 페이지네이션 링크로 검색을 했고요. 코덱스에서 유세이지에 있는 코드 페이지네이션 링스라는 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어디에 넣으시냐면 이게 지금 우리는 첫 페이지가 누굽니까? 첫 페이지가 프론트 페이지 PHP예요. 프론트 페이지 PHP에 가서 이 코드를 넣어 볼게요. 프론트 페이지 PHP에 가서 페이지 하단에 UL 다음에다가 넣어 볼게요. 여기 UL 다음에다가 넣어 보시겠습니다. 넣으셨습니까?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UL 리스트 다음에다가 페이지네이트 링스라고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화면에 나오나 좀 볼게요. 이 상태에서 화면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홈으로 가볼게요. 자, 홈에 가보면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이 나와 있다고요. to 클릭해보면 654 다시 첫 페이지로 가볼까? 첫 페이지로 가보면 654. 자, 지금 얘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3개만 나오고 페이지네이션 나오긴 나오는데 얘가 계속 654예요. 654 다음에 다음 화면 뭐가 나와야 돼? 32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걔가 안 나오는 건 무슨 코드가 잘못됐냐면 우리는 이 글이 그냥 일반적인 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카테고리 안에서만 가져오는 거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자, 이 윗부분의 코드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코덱스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하단에 살살살살 내려와 보시면 베이직 example 해서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커스텀 쿼리 해서 특정 페이지 안에서 페이지네이션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어야 된대요. example with a custom query 부분 찾으셨습니까? 이 코드. 페이지네이트 링크 페이지에서 거의 하단 부분에 이 코드가 있어요. 찾으셨으면 그대로 복사할게요. 더 루프 바로 전까지 이 코드가 있으면 되는데 그대로 카피해서 하셨습니까? 자,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기존에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불러왔냐면 이렇게 불러왔고 포스트가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포스트가 있으면 이라는 코드도 화면과 같이 좀 바꿨어요.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while문 해서 포스트가 있으면 이라고 해서 바꿀게요. 기존엔 if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어디서 카피할 수 있냐면 루프에 가볼까요? 코덱스에서 루프로 가볼게요. 루프 LOP 검사. 그러면 루프 스타트 히어에서 지금 뭐만 빠진 거냐면 if문이 없어요. if문이 없고 줄여서 얘는 if문이 꼭 있네. while
앞에 if만 생략하고 그냥 while문 안에다가 have post에서 post가 있으면 이라고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키워드릴게요. 위에 페이지드라고 해서 요거 우리가 갤러리가 아니지 포트폴리오 올 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걸 가져오되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포스트 퍼 페이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아까 설정의 읽기 부분에서 지정한 게 먹는 거지 쟤는 먹지 않아요. 그래서 코드를 가져와서 li 윗부분에 이렇게까지 넣어 주십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저도 볼게요. 첫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개만 나오고 있고 6549 두 번째 페이지 클릭을 해보면 이제 3, 2, 1 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얘는 뭔데 여기 나와 있니? 잠깐만요. 글 좀 미분류가 지금 껴있네. 미분류를 빼는 게 뭐였더라? 포스터 페이지 -1인 미분류를 껴둔가? 여기에서 exclude 하면 배제할 걸 넣을 수 있다니까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exclude 해서 지금 안녕하세요 미분류 되어 있는 것들로 나오길래 여기다가 체크 좀 해볼게요. 미분류가 아이디가 몇인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ed였던 것 같은데 볼게요. 보기 F12 카테고리를 봐야지. 카테고리에 가서 이 미분류의 카테고리 아이디를 보겠습니다. F12 카테고리 1번이네요. 1번을 제외한다 라고 해볼게요. 1번을 제외. 그리고 다시 홈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제 3이 또 있는데? 뭐 안 사라지는데? 잠깐만. 얘 빼려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라고 해서 child of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child of도 있었으니까 걔를 한번 써보자. 아이디를 꼭 집어서 카테고리 올의 아이디를 확인을 해볼게요. 카테고리 올 그래 카테고리로 가서 카테고리 올의 아이디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이 페이지 카테고리 올의 아이디 4번. 지금 저는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의 자식이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홈.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 6개 분이 안 나오면 이게 2페이지 분이 안 나와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3. 꼭 요게 안 빠지네. 크롬에서 한번 볼게요. 하라는 대로 뺐는데 왜 안 빠지는 걸까? 미분류되어 있는 걸 안녕하세요 버려야지. 시통에 확 버려버릴게요. 다시 홈으로 가봅니다. 이렇게 2페이지만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끼어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네이션 첫 페이지의 페이지네이션을 완료했습니다.